2023년 8월 21일 여기가 법원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어. 법원에서 재판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이 재판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유독 많았다는 거죠. 이유는 이 사건이 희한했고 재판받는 사람 때문이었던 건데 봐봐, 존나 어려 보이잖아. 19살이야. 맥켄지 시실라라고 기소된 혐의가 살인 2건입니다. 재판 때 19살이라는 거는 사건이 더 어릴 때 있었다는 거겠죠. 혐의가 살인인 걸 봐서는 기소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고 체포하고 뭐 조사 과정, 그 전에 경찰 수사 과정까지 다 보면은 한 17, 18쯤에 사건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쥐콩만한 게 봐봐. 지금 재판에서 말도 제대로 못해. 무슨 뜨거운 순두부 먹은 애처럼 막 울기만 해. 이런 애가 어쩌다가 2번의 살인 혐의를 받게 됐냐 이거야. 얘 혐의가 사실인지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닌가? 아니야? 나만 궁금한가? 난 궁금했지. 그래서 이 다큐를 봤다 이 말이야. 5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개 최신작이고요. 제목이 더 크래시. 사고인가 사건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다큐인데 넷플릭스 다큐 특징은 제가 매주 얘기하는데 재곤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그대로의 사건이에요. 맥켄지라는 이 뜨거운 순두부 먹은 쥐콩만한 애가 사고를 냈는데 그게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지. 90분짜리 단편이라 보기는 편한데 이 내용이 편하지가 않네. 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인간관계나 생활에서 단서를 찾고 진짜 범행이 있었다면 거기서 동기가 유발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큐는 이 고딩 여자애의 생활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이대 애들이 생활이 뭐야? 거의 틱톡이라고. 다큐 내내 얘가 찍은 틱톡 영상들이 존나 나와요. 내가 근데 이게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런가? 이 감성을 못 따라가겠어. 이발 저게 뭔가 싶은, 아니 왜 저런 걸 찍어? 같은 생각이 드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영상들이 자꾸 나온다고. 이상하다고 해서 뭐 잔인하고 막 무슨 유별난 막 기괴한 짓들이 아니라 님들도 뭐 보면 알겠지만 그냥 나랑 안 맞아. 사건과 사실 관련도 없고 그래서 이해도 안 되는 틱톡들이고 의미도 모르겠는 그거를 계속 봐야 된다는 게 요거 하나가 좀 쉽지 않았어요. 감독의 의도가 뭐 맥켄지는 어떤 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10대 애들이면 틱톡이 거의 생활이니까 주인공의 캐릭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의도가 잘 표현은 된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래도 내 나이에는 아무튼 어려웠다 뭐 그런 거예요. 너무 어린애 감성이라 우리 같은 이제 또 조만간 실버타운 들어갈 입주 예정자들은 아이 뭐 다큐가 이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분위기일 것 같긴 해요. 맥켄지라는 주인공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건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 성격을 보여주는 장치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보면 다큐가 좀 이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만 좀 이제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어떤 사건인지 보자고. 사건이 재판 1년 전 2022년 7월 31일 새벽 6시 20분에 일어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스트롱스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공장지대가 있어. 외곽 변두리에. 여기서 교통사고가 난 거지. 이걸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바디캠으로 다큐가 시작합니다. 요즘 다큐에서 이제 자주 쓰는 방식인데 저번에 루시 렛비 간호사 사건도 경찰 바디캠으로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현장감을 전달하면서 초반 시청자 어그로를 좀 끌 수 있는 좋은 연출의 하나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또 항상 말하잖아요. 다큐가 다 다르고 감독도 다르지만 넷플릭스라는 OTT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에 알게 모르게 영상들의 구조들이 좀 맞춰질 수 있다고. 그래서 한 OTT만 계속 보면은 영상들이 어쨌든 비슷한 결을 띠는 경향들이 나온단 말이야. 반복적이면 결국 식상하지 않겠어요? 넷플릭스는 좀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안 들어오지만 고견을 드린다 이거예요. 충신의 마음이니까 좀 새겨주시고요. 아무튼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어. 그리고 경찰이 이런 걸 그냥 평생 보는 직업인데 경악을 하더라고. 오 마이 갓 막 이래. 지금까지 본 사고 중에 최악이래. 막 난리치더니 야 이거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 보통 사고 아니니까 추가 지원 필요하다. 막 소방차 헬기까지 와버려. 자 그래서 이제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는데 3명이야. 2명은 죽었고요. 1명이 살아있는데 얘가 이제 아까 말한 문제의 맥켄지라는 것 같아.
긴급구조하고 영상은 같은 지역의 이제 스트롱빌 고등학교 졸업식으로 넘어갑니다. 졸업장 수여식을 하는데 여기서 다시 맥켄지 시실라가 아니 졸업식에 뭐 샤넬 귀걸이하고 막 웃으면서 학사모 쓰고 막 졸업장을 받고 있어요. 맥켄지가 평범한 10대 애입니다. 친구들이랑 틱톡 찍는 거 좋아하고 내용도 뭐 메이크업, 먹방, 챌린지 뭐 이런 거 찍어. 이런 거 보여주는데 영상 찍는 방식이나 내용이 이제 아까처럼 나랑 안 맞더라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켄지가 막 영상에 대고 Hey guys 나랑 놀아요 이러면서 제목이 더 크래시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여기까지가 오프닝. 그리고 얘가 나와. 맥켄지 친구라고 이름이 로즈야. 맥켄지, 돔, 데이번, 내 남친, 바버, 자기까지 5명이 항상 몰려다니는 이제 팸이래. 팸. 여기서 영상과 사진을 또 보여주는데 얘네들의 사이를 보여주는 거지. 평범해요. 미국의 그냥 흔해 터진 10대 애들. 데이번은 재밌는 친구고요. 맥켄지랑 얘, 돔은 4년째 연애했고요.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돔은 우리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아요. 현명한 친구였죠. 로즈가 이렇게 한 명씩 설명하다가 갑자기 얘 울어. 그랬는데 그날부로 모든 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다시 아까 사고 현장으로 넘어가. 혼자 살아남은 애가 맥켄지잖아. 얘가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얘만 살았다고. 이게 살인의 이유가 아닌가 싶잖아요. 보통 사고 순간에 운전자들이 어때? 옆사람, 뒷사람 보호하려고 방어운전들이 나와. 반사적으로. 이게 뭐 배워서가 아니라 사고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해버리는 거야. 가급적이면 조수석이 부딪히지 않도록 꺾는다고. 내 쪽이 먼저 충돌이 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살인죄로 재판을 받았으면 얘가 반대로 꺾어서 조수석이 부딪히도록 한 건가? 안전벨트를 지만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까 사고 난 차 잠깐 봤지만 그건 제대로 찍힌 게 아니었어. 봐봐. 맥켄지가 일부러 지만 안전하게 사고를 뭐 어떻게 냈든지 놨든지 차가 이 정도로 으깨졌으면은 안전벨트를 했던 뭐 아이언맨 수트를 입던 운전자도 멀쩡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도 막 오마이 갓드 해버린 거지. 그럼 맥켄지는 이런 사고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봐봐요. 이게 직선주로 달리다가 T자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더니 바로 급발진해갖고 이 건물 벽을 박은 사고거든요. 정면 충돌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맥켄지가 운전했지만 사망하지 않고 좀 크게 다치긴 했어. 근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그런 정도였다고 하는데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고 조수석에 맥켄지 남친이랑 뒷자리에 데이버는 즉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들이 병원에 오겠죠.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 설명 들어야 되는데 방금 이 얘기 다 해줬어. 그럼 어때요? 부모 반응이. 딸이 운전한 차로 친구들이 죽었어. 근데 내 딸만 살아서 치료받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면서도 걱정되고 우리 애는 얼마나 다쳤나 이거 다른 애들 부모 얼굴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복잡하잖아. 근데 이 맥켄지의 부모들이 좀 쎄해. 경찰한테 좀 싸가지 없이 막 꺼드럭대. 경찰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막 stop, stop, look at me, stop, stop 뭐 이지랄 하면서 손으로 막아. 이 부모들이 다큐에서 인터뷰도 해요. 직접 출연해가지고 그때 일 물어보니까 내 딸이 얼마나 다투는지 몰랐고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고 살아있다는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면 남친이 죽었으니까. 돔은 우리 가족 같은 애였어요. 이러면서 맥켄지랑 돔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또 보여줍니다. 아까 맥켄지 친구 로즈 인터뷰에서 4년째 사귀는 사이였대잖아. 맥켄지가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3학년이었던 이 도미닉과 만나기 시작한 거래. 줄여서 돔이에요. 18살, 뭐 20살 이럴 때 만난 건데 다른 애들보다 남다른 구석이 있어요. 이 도미닉이라는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더니 주식에 코인에 뭐 샀냐? 전자담배 사업도 하면서 나름 돈을 잘 벌었어. 독립해서 자취 중이었는데 엄마 명의로 된 집입니다. 원래 잘 사는 애들은 자기가 번 돈 다 저금하고 부모 카드만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집이 좀 살고 얘도 돈을 꽤 벌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맥켄지랑 동거했습니다. 아직 졸업도 안 한 고딩인데 벌써 남자 집 들어가 살아. 이걸 맥켄지의 부모는 또 오케이 하고 놔둬. 이게 뭐 아메리칸 페어런츠 마인드인가 뭐 싶은데 아무튼 같이 사니까 차 타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겠죠. 그럼 뒤에 탔던 데이번이 누구냐? 맥켄지랑 같은 학교 다녔던 동갑 친구입니다. 풋볼 선수였고 실력이 좋았대요.
풋볼 전형으로 대학교 갈 생각이었는데 졸업 직전에 얘가 마지막 경기 뛰다가 다리를 다쳤어. 그래서 운동 포기하고 진로 바꿔야 되잖아. 미용사 되려고 미용 전문학교 갈 생각이 있었대요. 근데 얘가 지금 지 의사대로 그만두는 게 아니니까 뭐 다치고 싶어 다쳤냐? 재수없게 꼬여가지고 장래가 불투명해졌잖아. 이게 진로 문제니까 또 얘도 억울하고 이 화를 막 주체를 못해가지고 애가 좀 놀기 시작했어. 일진 같은 건 아닌데 그 전까지는 운동하는 친구들끼리만 놀았다고. 근데 걔네 손절해버리고 무리를 바꾼 거야. 그게 바로 맥켄지, 로즈, 돔, 버바, 팸이었던 거죠. 뒤늦게 들어간 케이스. 데이비언 부모는 아들이 새 팸에 들어간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대. 얘네가 뭐 평범하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건 다큐가 보여주는 틱톡 영상 한정이고 사실은 좀 동네 양아치 같은 애들 같았어요. 대마 빨아. 빈교에 들어가서 막 개판치고 의자 뒤집고 막 도망가기. 애들 괴롭히고 놀기. 이런 애들이야. 사고를 많이 쳐서 동네에 소문도 좀 안 좋게 나와 있고. 특히 여기서 맥켄지 얘기만 따로 나오는데 이게 사건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 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랄이는 혼수 상태 팸들이랑 내 자식이 논다는데 어떤 부모가 좋아해? 야, 데비언아, 너 걔네랑 놀지 마라. 질이 안 좋다. 그래 봐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에 애가 부모 말을 들어? 미국인데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때는 우리나라도 유근영 같은 사람은 없었단 말이야. 그냥 말로 좋게 타이르는 게 전부예요. 네 미래를 생각해봐라 이러면은 내 미래 망하지 않았음? 뭘 생각함? 막 이지랄 하면서 말 더 안 듣고 이미 맥켄지 팸의 도파민 맛을 봤어. 부모 말보다 얘네랑 다니면서 틱톡 찍는 게 더 좋았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 새끼가 맥켄지 차 타고 나서 사고로 죽은 거예요. 어쨌든 사고가 났으니 자세한 경위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엔 신원 확인차, 차에 타고 있던 애들 소지품 열어봤는데 맥켄지 가방에서 대마랑 환각버섯이 한 바가지가 나왔어. 그러면 경찰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 새끼들 이거 약 빨고 운전하다가 사고 냈구나 싶잖아요? 맥켄지가 혼자 살긴 했지만 크게 다쳤어요. 갈비뼈 3개 나갔고 허벅다리 뼈 부러져 간, 신장의 열상, 목도 부러져 경동맥 손상되고 많이 다쳤어. 얘 휴대폰 열어봤지. 맥켄지가 틱톡에 미친 애죠. 영상 찍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 새끼가 또 뭐 인플루언서 같은 건 아니야. 진짜 인플루언서는 아까 처음에 인터뷰했던 로즈라는 애입니다. 얘도 틱톡하고 하루에 영상 5개씩 올린다고. 팔로워가 20만. 근데 맥켄지 4,000달이. 둘이 처음에 영상 보고 막 You are cute. You are cute too. 막 이러면서 친구가 됐대요. 맥켄지는 모델이 되고 싶은 애래. 이 기집애 이거 생긴 거 봐봐. 옷에 관심 많고 특히 명품 좋아하는데 아직 뭐 그냥 좆고딩 새끼인데 뭐 얘가 뭔 돈에 명품을 사. 근데 졸업식에 샤넬 귀걸이 했잖아. 이 새끼 명품 많아. 왜? 남친이 잘 살잖아요. 돈도 좀 버니까 이 새끼가 뭐 사면은 다 여친에게 바치는 거야. 보통 부모들이 자기 딸의 남친 얘기할 때 어때요? 마음에 들면 걔는 착한 애였다. 우리 애한테 잘한다.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맥켄지 부모 아까 경찰에게 꺼들었댔죠. 얘 얘기할 때 남친 얘기할 때도 그때는 딸이 걱정돼서 그랬다는데 막 아니야. 뭐 알수록 좀 보법이 다른 양반들이다. 이 맥켄지 부모들 얘기도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얘 남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딸 남친 돔은 돈이 없진 않았어요. 우리 딸이 명품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자주 사줬더라고. 둘은 그냥 잘 어울리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해. 번역의 문제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내 딸이 운전해서 죽은 남친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결국 돈이 많은 애였다. 이게 전부잖아. 씨발 뭐 얘 사건으로 한탕 땡기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은 운전한 맥켄지 가방에서 대마랑 환각버섯 봤으니까 당장은 약물 중독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이유 따로 있을까? 막 이런 거 조사했어요. 실제로 전날 맥켄지 팸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파티했대. 이게 우리가 아는 미국식 파티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방구석에서 지들끼리 파자마 입고 베개 싸움하고 뭐 같이 mp3 듣고 그런 파티였대요. 그 인플루언서 로즈는 맥켄지랑 색칠놀이 하려고 색연필이랑 그림책 챙겨갖고 같이 유튜브 보고 놀았다고 하더라고.
남자애들도 모여서 뭐 상어 다큐 보고 대마 한 대씩 빨고 맥켄지가 환각버섯 싸왔잖아. 그거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했대. 그렇게 놀다가 새벽 3시쯤에 잤어. 2시간 지납니다. 새벽 5시. 맥켄지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요. 원래 데비언은 다른 친구인 바버라는 애가 아침에 해 뜨면 데려다 주기로 했었거든. 근데 너무 피곤하대.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맥켄지 차를 얻어 탔다가 사고가 난 거지. 이렇게 새벽 5시쯤 셋이 타서 집으로 출발합니다. 한 30분 정도 운전해 가다가 이제 벽을 꼬라박는 사고가 나요. 경찰은 맥켄지 소지품상 약물 중독에 의한 사고고 이럴 땐 보통 음주도 동반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고 보니까 알코올, 환각버섯 하나도 안 나왔어. 로즈 말대로 챙겨는 갔지만 안 먹은 게 맞아요. 대마 성분은 나오겠죠? 그럼 대마에 취해서 사고를 낸 거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맥켄지가 평소에 대마를 많이 빨던 애는 맞아요. 휴대폰 열어보니까 이 새끼가 아침마다 뭔 의식 치르듯이 물담배에 대마를 넣고 빨았다고 설명이 나와. 그런 거 봐선 얘한테 대마가 뭐 전담 같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운전할 때도 수시로 빨고 중독이 꽤 됐었겠죠. 그래서 대마가 운전 능력을 저하시켰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 맥켄지의 부모 인터뷰가 나오는데 딸이 대마에 중독돼 있었다는 걸 알았냐니까 알았대. 근데 why not? 이 지랄을 해요. 그게 왜? 솔직히 뭐 술에 중독된 것보다 낫지 않냐? 다른 약한 은이 대마 빠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중독의 정도로 치면 맞는 말이긴 해. 근데 다시 말하지만 맥켄지가 사고 냈고 그래서 친구들이 죽은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과정에서 대마가 나왔고 딸이 중독 중이라면 씨발 애가 고등학생인데 최소한 우리 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건 맞지만 그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대마가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평소에 대마 빠는 거 알았지만 알아서 잘 관리할 거라고 믿었고 실제로 대마 때문에 사고 친 적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들 방어적으로만 말하잖아. 질문의 의도를 모르는 건지 뭘 숨기려다 보니까 이러는 건지 뭐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의도를. 아무튼 사건이 약에 취해 일어난 사고는 그 아니라는 것 같아. 맥켄지가 이제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경찰이 물어봤지. 뭐래게? 그날 자기가 운전했고 우회전한 것까지는 기억이 난대요. 그 뒤로 눈 떠보니 병원이래. 기억상실이라는 거야. 자,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친인 도미닉이랑 뒷자리에서 죽은 데비언 가족에게 물어봅니다. 사고 때문에 충격이 큰 거 이해한다.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고 직전의 기억만 사라지냐? 너무 편리한 기억상실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무래도 맥켄지 이 새끼 이거 자기의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사고 당시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어요. 아까 차 으깨진 거 봤잖아. 그거 160km 풀악셀 땡겨서 박은 겁니다. 사고 순간 아주 직전까지 밟고 있었어요. 이거 말로 설명해봐야 와닿지가 않거든요. 사고 당시에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다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nside the car, she decides she is 자, 저기 차가 going to 오죠. end everyone's life. 우회전해서 꺾습니다. 이제 자, 이제 여기 위에 길 보세요. 차 소리 나죠? 와, 뭔 씨벌 로켓 쏘듯이 날아버리잖아 차가. 어? 이런 사고였어요. 뭐 새벽에 도로에 차 없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린 마음에 이니셜 D 한번 하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고 자다 깨서 바로 운전 중이었잖아. 심지어 이 사고 지점은 완전히 직진 도로도 아니에요. 살짝 커브가 있고 도로 끝엔 삼거리로 갈라지면서 정면에 큰 공장 건물이랑 입간판이 있어요. 당연히 주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서 속도를 못 낸다는 거는 면허가 없는 나도 알아. 이런 데를 풀악셀로 땡겼다니까 맥켄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블랙박스 열었죠. 그랬더니 평균 속도가 160입니다. 그럼 160 이상도 밟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5초 동안 풀악셀을 밟았대요.
160을 5초 동안 밟았다는 거는 꽤 긴 시간이야. 급발진 사고였다면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하는데 속력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뜻이겠냐고요. 맥켄지는 운전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거나 고의적이었다는 거겠죠. 운전 초보라도 이렇게는 사고 못 냅니다. 내가 지금 브레이크 고장난 8톤 트럭 이거 뭐라도 이렇게 사고 낼 수가 없다고. 결론은 일부러 낸 사고가 아니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큐가. 이러니까 맥켄지도 일부러 풀악셀 밟았다고 말하면 자백이 되고 다른 핑계를 또 댈 수는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되는 거고. 이때까지만 해도 의심뿐이고 다른 유력한 정황은 크게 안 보여서 도미닉과 데비언 가족은 차 사고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맥켄지 요년하고 다니는 꼴이 좀 쎄한 거야. 아까 말했지만 얘가 팸지라고 몰려다니는 막 유사일진 느낌이 있잖아요. 부모가 허락했지만 그래도 17살에 대마 빨고 남자랑 동거하는 자체부터가 이 새끼의 인성이 좀 의심되지 않습니까? 일단 얼굴 반반해, 옷 좋아해, 남친이 사준 명품 맨날 들고 다녀. 이런 거 틱톡에 올리면 또 이 나이 때 여자들이 자의탁해가지고 또 시녀짓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맥켄지는 여기에 뽕 차가지고 자기는 좀 상류층이고 니들과 달라 이런 마인드가 깔릴 수 있어요. 이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약해 보이는 애들 괴롭히고 지보다 세 보이면 힘으로 못 이기니까 뒤에서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헛소문 내서 애들 이간질 시키고 왕따 시키고 막 개칠할 병이야. 같은 반 애들이 이 새끼 다른 반으로 보내달라는 청원 편지도 학교에 많이 썼다고. US 박연진 같은 새끼란 말이에요. 이런 새끼가 학교 제대로 다니면서 공부하겠어요? 정학 여러 번 먹고 애초에 정학이 없어도 학교에 잘 안 나가는 새끼야. 그러면은 오케이 다 알겠어. 좀 혼수 상태의 새끼인 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보통 이럴 땐 부모가 문제죠. 금조 같은 내 새끼나 세상에 병신개는 없다 이런 거 보면 다 그 애들보다 부모 문제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거의 다야. 맥켄지도 부모들 말하는 꼬라지 보면은 자기들이 자식 새끼 배렸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서 다큐 나오는 인터뷰로만 판단하기에는 좀 모자라. 실제로는 더 심각하대. 지 새끼 학교에서 사고 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지. 이럴 때 어떤 반응이야? 자, 학교에서 문제 터져. 딸내미 교장실에서 끌려가가지고 막 울어 혼나면서. 이때 부모 옵니다. 그럼 애한테 물어봐. 야, 네가 그랬니? 그러면 이딴 새끼가 여기서 맞음, 내가 함, 레알 팩트 이러겠어? 이럴 애면 애초에 학교에서 사고 안 쳐요. 발뺌하고 봐. 나 안 그랬다. 억울하다. 선생님이 나 때렸다. 막 이래. 그럼 부모가 자식 말 믿어주려고 하겠지만은 상황을 좀 더 똑바로 알아보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이 양반들은 그런 게 없어. 애가 아니라고 하면 오케이 그럼 됐음 하더니 그냥 애 손 붙잡고 교장실 나와서 집에 가버려. 말이라도 한번 죄송하다 이런 게 없어요. 다큐에서도 지들이 그런 걸 다 인정해. 인정하면 좀 씨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그 뒤에 욕먹을 소리를 한번 해요. 우리가 완벽한 부모일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실수를 했을까요? 맞아요. 당연하죠. 우리 실수만이에요. 근데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씨발 것들이 이딴 소리를 카메라 앞에서 할 정도면 실제 생활이 어떻겠냐고. 말하는 거 보면 애새끼 제대로 안 키운 게 다 보입니다. 이 애새끼가 17년 동안 부모한테 제대로 혼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금족 같은 개놈의 새끼로 그냥 커버린 거지. 이딴 소리 해놓고 부모가 마지막에 우리 딸은요 그렇게 훈육이 많이 필요한 애는 아니었어요. 그냥 말투가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큐 감독도 듣다가 빡치나 봐. 이 인터뷰 바로 뒤에 맥켄지 틱톡을 붙여서 보여줍니다. 씨발 이거 기집애가 욕을 하는데 문 30년 차 야가다 십장같이 해요. 걸걸해 막 fucking bitch 막 이거 그냥 기본 추임새고 친구들한테 막 나가 뒤져라 살지 말아라 수시로 이런 말을 해. 이 새끼 인성 개빠았어. 그래도 애가 어리니까 이렇게 카바칠 수는 있겠죠. 다들 그때 그러지 않냐. 학교에서 막 해도 동거하는 거 보면 지 남친한테 잘하고 몰려다니는 그 팸들도 있는데 친해 보이지 않냐. 그러면은 가까운 사이는 또 다른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이것도 문제가 존나 많아. 차 사고로 경찰이 주변 조사하다가 죽은 도미닉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
맥켄지랑 관계가 이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게 알려진 소문이었거든. 많이 다르더라고. 일단 얘네가 둘이 사귄 건 맞아. 한 집에서 살았고. 그러면 애들이긴 하지만 뭐 결혼 얘기 같은 것도 반 장난삼아 해봤을 법해. 실제로도 그렇긴 한데 이건 사고가 나기 훨씬 전의 얘기들이래요. 사건 직전에는 관계가 많이 변했었다는 거지. 막판에 남자애 도미닉은 맥켄지랑 헤어지고 싶었대요. 사고 한 달 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맥켄지에게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줘 이런 말도 했었다는 거야. 근데 이 감정 기복 존나 심한 메네라년이 그냥 오케이 나갈게 이러겠냐고. 너 이 문 안 열면 나 때려 부술 거야. 이건 굉장히 약한 협박입니다. 뭐 남자랑 사귀다 보면 싸울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지 기분 조금만 안 좋아지면 내 말대로 안 하면 그냥 다 죽는 거야. 너 뒤통수 조심해. 네 집, 차, 인생, 친구들 내가 다 망가뜨릴 거야. 존나 쓸데없는 일로. 이게 별게 아니야. 화내는 이유가. 근데 자꾸 감정 소비하면서 지가 지를 괴롭히는 동시에 일이 아닌 걸 일로 만들어서 그걸 또 키우지 못해 안달이 났어. 운전할 때가 진짜 절정이야. 운전하다가 남친 옆에 타 있잖아. 싸워. 너 죽여버릴 거야. 차로 밀어버릴 거야. 막 이래. 이게 씨발 17살이 뭐 애들이 요즘에 욕 많이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인연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말들만 골라 할 수가 있냐는 거지. 사고 2주 전에도 둘이 차에서 싸우다가 인연이 나 이대로 저기에 꼬라 박을 거임. 너 죽고 나 죽는 거임. 내가 못할 것 같아. 보여줘. 이런 소리를 이미 한 적이 있대. 도미닉도 그럼 이제 얘를 알 만큼 알잖아. 진짜로 이거 하고도 남을 년이다 싶어가지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날을 무사히 넘긴 적이 있대요. 그럼 로즈, 아까 그 인플루언서 20만. 그럼 왜 둘이 잘 어울리고 뭐 한쌍 뭐 천생연분 이렇게 왜 말했냐고. 처음에 너 인터뷰 뭐야. 얘네 관계를 좋게 만나는 사이라고 설명했는데 연출상 좋았을 때만 말한 건지 실제 사이를 잘 몰랐던 거지. 그거는 이제 알 수 없어. 따로 물어봐야 되겠지만 로즈의 인터뷰는 여기부터 슬슬 이제 범인을 좀 맥켄지처럼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반전 빌드업을 했던 것 같긴 해, 연출상. 도미닉 친구들 말로는 막 서로를 망치는 관계래. 맥켄지는 전락에 집착하고 도미닉은 헤어지고 싶어. 근데 얘가 꼭지 돌면은 뭐 할지 모르는 애니까 막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로즈는 얘네들의 관계를 이제 알못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피해자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은 사고 직전까지 둘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사실 같아. 맥켄지가 원래부터 인성 개빠가지고 학교 애들 괴롭힌 것도 드러났어. 그럼에도 도미닉 가족이든 데비언 가족이든 죽은 자식 부모들은 아직도 다 사고로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운전한 맥켄지 인연도 뒤질 뻔했기 때문이라고. 막 목뼈 나갔잖아. 160 밟아서 사고를 냈는데 이게 자기는 살고 같이 탄 애들만 죽이기 위한 계획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고 대체. 그것도 17살짜리 기집애인데 이거에 의심하기 좀 어려운 시나리오잖아요. 정상인이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인 걸 누구나 알아. 하지만 이걸 잊고 있었지. 맥켄지 이 새끼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경찰이 이걸 고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 5개월 만인 2022년 11월 22일 맥켄지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체포된 날의 영상이 있어요. 경찰 바디캠에 찍혔는데 이 새끼가 수갑 차면서 뭐라는지 알아? 지 팔찌 망가질 걸 걱정하더라고. 아, 이거 안 망가지게 조심해 좀 해줘요. 살살해요. 이 지랄을 해요. 체포 영상 공개되니까 학교 애들이 아, 드디어 트래시가 분리수거됐다. 혼합물의 분리가 성공됐다. 막 개좋아해. 여기에 또 우리 맥켄지 어망구 아방구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아니, 여자애 한 명 체포하는데 왜 경찰차가 9대씩이나 출동하냐? 뭐 미인대회 나가냐? 뭐 이러면서 화를 확 내. 이게 무슨 사건인지 이제 데비언과 도미닉 가족도 눈치를 채죠. 그동안엔 자기 아들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씨발 친구의 살인이었다니. 그럼 맥켄지 인연은 이게 지가 한 짓인 걸 인정하냐? 일단 얘가 다큐에 실제로 나옵니다. 직접 나오길래 이거 뭐야?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살인 혐의 성립되면 2명 죽였는데 뭐 몇 년 받고 나오겠어? 뭔가 꼬름한데 일단 어떻게 씨부리나 봤죠. 제일 먼저 한 말은
일부러 낸 사고가 아니래. 지가 지금 가장 논리적이고 가능성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평소에 자기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대. 그것 때문에 운전 중에 기절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 듣는 변명을 해 이제 와서. 그 뒤로도 계속 자기 얘기가 나오는데 다 일부러 사고 낸 거 아니라고 같은 말만 해요. 경찰 체포되고 재판 내내 지금까지도 계속 이 말만 한다고. 하지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겠죠. 지가 아니라고 주장할 거면 아닌 걸 증명하든가. 말로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진짜 아닌 게 돼? 판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야. 자, 이제 재판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사고 한 달 전부터 맥켄지와 도미닉의 관계는 나빠져 있었대요. 도미닉이 헤어지고 싶어서 심각하게 고민 중이었는데 인연이 집착의 협박이 심해서 헤어지지 못하고 끌려다니던 상황이었어. 지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차로 박아버려! 죽여버려 너! 이런 말도 해왔고,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 장소가 애들의 집과 좀 떨어진 공장지대였다는 거예요. 처음엔 여기서 사고가 났다니까 다들 집이랑 방향이 다른데 왜 일로 갔나 싶었대요. 알고 보니까 맥켄지 이 새끼가 이틀 전에 여기를 와봤어. 도로 상황이랑 건물 위치 같은 거 보고 사고 요래요래 해갖고 박으면 나는 살고 옆에 탄 애는 죽겠구만, 이런 계획을 짰겠지. 자, 계속 말해왔는데 이 새끼 나이가 17입니다. 18번째 생일 이틀 전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 미국에서 촉법은 18세 미만까지입니다. 18 생일 찍는 순간부터 성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새끼가 사고 내고 어쨌든 발뺌해 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면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카드가 아니겠냐는 거야. 나이로 감형받겠다는 계산까지 한 거 아니냐? 이 의심도 해봐야 돼요. 일부러 18살이 오기 전에 헤어지려는 남친 죽이고 장소 답사까지 하면서 사건을 준비한 게 아니냐. 그럼 데비언은 맥켄지랑 아무 일도 없는데 엄하게 엮여서 죽은 거죠? 친구 차 탈락을 했는데 걔가 안 태워줘가지고. 원래 이날 맥켄지 차를 탈 생각이 없었어요. 이것도 문제인 게 아무리 맥켄지 인연이 치밀하게 다 계획했어도 갑자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서 필요 없는 살인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통은 포기합니다. 데비언은 죽일 이유가 없거든. 근데 우리 맥켄지 게이 뭐 없어. 그냥 노빠꾸로 밟아버려. 타든 말든 원래 계획대로 집에 가는 척하다가 그 공장 가는 도로로 달린 거지. 아니 기집애가 겁도 없어. 고속도로도 아닌데 무슨 미사일을 막 쏴버리냐고. 사고 난 차 블랙박스 보니까 충돌 직전에 핸들이 크게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렸어요. 기어가 중립으로 막 바뀌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닉과 데비언은 둘 다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대.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 남자애들이 이 새끼 미친 척하는 거 보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안전벨트까지 풀면서 막 맥켄지 붙잡고 차를 세우려고 막 몸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녀는 당황하지 않고 핸들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오키 시발 킵고잉 해가지고 벽을 박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차가 오른편이 더 많이 찌그러진 거를 봐서는 교묘하게 자기 쪽은 좀 피한 것 같아요. 자기도 도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지도 그래서 결국 크게 다치긴 했지만 운 좋게 성공한 그런 도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맥켄지 어망구 아방구랑 변호사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방어 논리야 뻔해요. 자칫하면은 우리 맥켄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 풀악셀 밟은 건 의도한 게 아니다. 어릴 때 기립성 빈맥 증후군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 아마도 운전하다가 기절해서 자기도 모르게 악셀에 발을 올려뒀는데 거기 힘이 실렸던 것 같다. 이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뜯어보자. 기립성 씨발 빈맥 증후군이 뭐냐? 우리가 한참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은 머리가 핑 돌면서 눕고 싶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병이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더 심한 사람은 있겠죠. 기절하는 경우도 있긴 하대. 근데 맥켄지가 이 진단을 2017년에 진짜 받은 적이 있어. 받긴 했는데 사고 순간까지 운전하고 다니고 하면서 이 병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도 없고요. 그 병 때문에 뭐 병원 다녔다 뭐 그런 진료도 없어요. 진작에 뭐 치료됐을 수도 있고 이 사고 전까지는 한 번도 빈맥 이거 가지고 운전하는데 지장이 온 적이 없었다고. 그래, 알았어. 씨발.
100번 양보해서 그 순간에 기립성 빈맥 이거 왔다고 그래서 기절했다고 치자. 그러면 몸에 힘이 어떻게 들어가? 기절한 새끼가. 오히려 악셀을 못 밟아야 정상 아니에요? 사고 난 도로도 완전 직진이 아니라 살짝 커브가 있잖아. 신경 써서 휠 꺾고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기절한 년이 이런 걸 어떻게 해? 변호사는 기절하면서 몸에 힘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운전 기록상 그게 아니잖아. 구라로 카바치려다가 모순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이틀 전에 미리 사고 장소에 가본 것도 의도가 좀 보이고 왜 갔었냐니까 새벽에 길을 잘못 들었대. 이틀 전에 간 것도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이래. 이 새끼 거짓말은 그냥 다 1차원적이에요. 어떻게 말을 만들어내야 설득력이 생기고 믿을만하게 들릴지 그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말을 그냥 하는 거야. 맥켄지는 배심원 없는 판사 단독 재판을 원했어요. 법원은 또 이걸 들어줘. 이게 자기 17살 때 일어난 사고니까 청소년 재판 해달라는 거거든. 안 돼, 못 들어줘, 돌아가. 그 재판하는 영상 보면은 애들 학폭인데 판사님이 혼자 하잖아요. 검사, 변호사가 없습니다. 판사가 혼자 판단한다고. 그거 해달라는 거야, 이 새끼가 지금. 근데 판사 혼자 판단은 하지만 이 새끼 성인 재판 받았습니다. 맥켄지도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줄 거라 믿는다. 엄마, 아빠 항상 날 응원해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이게 이 새끼 최후 진술이야. 최소한 고의가 아니라면 죽은 친구들 얘기는 못할 게 없어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실수였다. 이게 맞잖아. 근데 한마디도 없고 존나 뻔뻔해, 애 새끼가 진짜. 재판에 이제 맥켄지 엄마가 나왔어요, 증인으로. 똑같아. 내 딸은 이렇고 저렇고 막 존나 떠들다가 우리 애랑 5분만 얘기해보세요.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지 딸 자랑만 존나 해. 죽은 애들 말 안 해, 엄마도. 뭐 착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잘 보여서 좀 반성하는 척 연기해가지고 가식 떨 수도 있잖아. 빨리 풀려나고 싶으면. 전혀 없어. 그냥 지들 변명만 바빠. 그래서 판사가 아이 씨발 도대체 어떻게 해? 죽은 애들 얘기는 한 번이 없냐? 이러니까 토미닉은 내 딸이 기억 못하는 사고니까 선처 부탁해요. 대변? I don't know. New friend? 뭐 이래. 새 친구 죽은 거는 뭐 안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별로 안 미안하다 뭐 이런 거 같아. 판사가 데뷔어는 얼마 안 된 애라서 모르는 애니까 뭐 관심 없는 거냐 이러니까 여기에 또 엄마가 화들짝 놀라갖고 노노노노노노노노노 뭐 하수빈이야. 노노노노노 간노 막 그런 게 아니라 비극적인 사고였다. 미안해 딸 I love you 막 이지를 하면서 애미란 년이 막 이러고 이렇게만 증인 신문이 끝났어. 이거 다큐 보면 진짜 개 혈압 터져요. 이 엄마 아빠 때문에 씨바꺼. 그래서 오케이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오냐. 판사는 맥켄지가 살인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합니다. 2건 살인 혐의에 유죄 때렸어요. 당연히 부모랑 맥켄지는 개같이 날뛰면서 항소했지만 기각됐고요. 씨발 이놈의 집구석은 다큐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도미닉 데이비언에게 사과하지 않아. 말로는 뭐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하는데 태도를 또 따로 봐야 되잖아요. 말투나 진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가끔 회사 계정들이 광고 주고 싶다고 인스타에 막 글 쓰고 이런 거 있잖아. 맥켄지에게도 그게 온 적이 있는데 이게 사고 며칠 뒤야. 재판 받기 전에. 어떤 광고 계정이 맥켄지에게 이 사진 느낌 좋다. 우리가 좀 써도 되냐 하니까 거기에 맥켄지도 아니고 맥켄지의 에미가 당연히 되지요.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딸 엄청 좋아할 거예요. 막 이러고 맥켄지도 기회 줘서 고맙다. 지가 모델하고 싶어서 이메일 많이 보냈었는데 정말 고맙다. 이래. 좋은 기회는 맞겠지. 근데 며칠 전에 사람들 죽이고 뭐 걱정 같은 게 없는 건지 완전 범죄라고 자신하는 건지 뭐 존나 모르겠어. 생각머리를. 자, 사고 3개월 뒤 할로윈이었어요. 이 새끼가 또 하필 시체 분장을 합니다. 존나 기괴해. 정신상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애들 심리를 뭐 어른들이 다 알 수는 없고 뭐 저것도 한때지 저러다 마라. 평생 저러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제는 이 새끼는 사람 둘을 죽여놓고 이런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다들 맥켄지 미친 새끼인 건 충분히 알았고
뭐 잡혀갈까봐 걱정이라도 좀 하고 살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아예 기억이 없는 새끼처럼 행동을 해. 죽은 애들 가족은 인연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이겠냐고. 철이 없는 애새끼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하잖아요. 이 새끼 얘기나 한 번 더 이제 하고 끝냅시다 뭐. 결국 혐의 입증돼서 감옥 들어갔고 이 출연도 감옥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씨발 얼굴 뭐 닦아는 자신감은 또 뭔가 싶고 말할 때 개킹 받아 팔짱 끼고 막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속눈썹 막 이렇게 외국인들 막 꼴밖에 하는 그 표정 알죠? 막 눈썹 막 이렇게 팔랑대면서 눈도 막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입꼬리를 막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랬다가 개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해요. 너무 과하게 그 사건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의도도 없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보다는 좀 꼬랑지를 내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암튼 간에 자기는 고의가 아니었다. 세상과 유가족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고 싶대. 그러니까 씨발 이거 말이 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냥 이쯤 됐으면 그냥 말해라도 좀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의는 진짜 아닌데 그래도 내가 사고를 냈으니 책임감을 좀 느낀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도 되잖아. 진짜 사고가 실수였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이 새끼는 지 말로 실수가 맞다면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말을 하라고 새끼야.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해. 여기에 또 우리 맥켄지 부모. 이 일이 벌어진 건 정말 비극인데 야 제작자야. 네 딸 일이라면 넌 어떻게 할래?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 뒤집을 만큼 증거도 있어. 그때 우리 딸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남친을 협박한 거? 그거 다 도미닉이 우리 딸을 협박했던 거야. 우리 딸이 그때 나한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낸 것도 있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씨발 병신 패밀리라는 걸 인증해 줬어. 근데 진짜로 맥켄지가 도미닉이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해. 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 뭐 이게 재판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양반들은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큰 무기라고 막 생각하는 것 같아. 거짓말로 대충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오버한 걸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맥켄지가 부모를 이빨 까서 감아놓은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병신은 맞아요. 저는 이거 다큐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 새끼도 그렇지만 부모들이 진짜 병신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데비언 아빠 저기 백인 친아빠가 아닌 거잖아. 데비언이 얘가 남자애가 여동생들이랑 고아야 위탁가정 돌다가 이 부부 만나갖고 입양된 거거든. 다큐 보는 내내 이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부모예요. 적어도 맥켄지네 부모는 딸이 감옥에 있더라도 애를 계속 만날 수 있지 않아요? 맥켄지가 15년 다 살고 나와도 33인데 그걸 떠나서 앞으로 15년을 얘네 부모가 계속 이딴 식으로 키운다면 이 새끼 출소해서도 정상적으로 살겠어요? 저는 말이에요. 맥켄지 이 새끼 이거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부모가. 자식은 죽었는데. 제일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고 데비언 가족은 데비언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얘 데비언이 미용사 준비하려고 그랬었잖아. 걔가 가려던 이발학교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도미닉이랑 데비언 영상 보면서 이제 뭐 추모하고 끝나 다큐가. 이제 뭐 다 얘기했고요 사건을. 감상평 말하자면은 일단 다큐의 피해자도 아니고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가 직접 나오잖아. 얼굴 이름 다 까는 거라서 이 새끼 엄청난 결심을 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정도의 뭔가 지가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별게 없어요. 재판에서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큐에서도. 그럼 왜 나왔어 대체? 뒤지게 맞으려고. 성이 존나 없어. 뭐 보여주는 증거 하나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좀 비응신 같았고 역시 애새끼 혼수 상태 되는 거는 부모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이 또 두 번째로 들었고요. 이 부모들이고. 중간에 틱톡 영상 많이 나오고 맥켄지 헛소리 반복되다 보니까 다큐가 이제 좀 평가를 하자면 약간 지루한 감은 있는 것 같아. 이 부모가 참 문제인 게 가만히 있는 게 딸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주둥발이 쌍으로 열 때마다 지랄이야. 욕 나올 정도야. 저혈압 치료제예요 이거 이 사람들. 맥켄지는 이제 첫 가석방 심사일이 2037년 9월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꼬라지가 이 새끼 인성이 안 됐어. 못 나와. 인간 안 될 새끼야. 애초에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전혀 모르고요. 그냥 미취학 아동마냥
눈에 보이는 핑계만 대는데 이 새끼가 나오면은 뭐 비슷한 사건 또 저지를 게 뻔해 남자만 하다가 그러면 계속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좋은 변호사 써라 나 빨리 꺼내줘 이러고만 있단 말이야. 대비원 아빠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가석방 돼서 나와도 정상적으로 못 살 새끼라고. 범죄 사건 다큐인 줄 알았는데 뭐 범죄 사건이기도 하지만 씨벌 그냥 US 금쪽이 본 것 같았어요. 근데 또 이게 이런 사건은 열받는 맛으로 보게 되는 게 또 이제 있잖아요. 내 주식창 같은 다큐다. 씨발 거. 나도 맨날 M스탁 욕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 맨날. 이번 주에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 양전했습니다. 욕을 하니까 오르는 건가? 응? 이제 시작이지. 응? 버티면 그만이야. 버티면 이기는 겁니다.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메타를 살려야 돼요. 메타 물타기하러 가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하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주에 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재밌는 다큐 또 하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